너무 아까워 가지고 그 장비들이. 왜냐면 꽤 들었거든.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 했구나. 왜냐면 안녕하세요. 애쉬님빠입니다. 오늘은 아 미국에서 기계과 전공으로 박사를 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계과 박사 출신이면서 포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회사 연구 포지션을 거쳐서 현재 한국의 한 기업의 매니징 디렉터로 있는 제 지인을 인터뷰해 볼까 합니다. 이 시간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인의 이름은 송지호인데요. 지호는 이제 박사 진학을 할 때 같이 이제 피츠부그에 같이 왔을 때 농구도 같이 하고 술도 먹고 이제 놀았던 친구인데 어 제가 바빠지는 관계로 그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거의 볼 새가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인이고요. 지금 훌륭하게 자기 커리어를 잘 쌓아 나가고 있는 지인이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소개를 하면 제가 이름은 밝혔기 때문에 뭐 기계과에서 세부 전공은 어떤 걸 했고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지호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학부 때부터 박사까지 이제 다 기계과 전공을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 분야에서는 어,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 관련된 리서치를 많이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요즘에 뭐 드럭 스크리닝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오르가노id 칩이라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해왔었고 박사 때도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리서치에 관련돼서 했었고 포닥 때도 오르가노id 칩 관련돼서 드럭 스크리닝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 가서도 어, 저는 처음에 갔던 회사들이 이제 그 제약회사였거든요. 제약회사인데 거기에서도 관련돼서 했던 일들이 뭐 혈관을 만들어서 드럭 스크린 할 수 있고 뭐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드럭의 다양한 성분을 분석하는 그런 플랫폼을 많이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보면 일단 박사 때 큰 그림으로 보자면 MEMS하고 Adhesive Materials하고 Fluid Dynamics하고 Cell Mechanics가 있는데 어쨌든 관련된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네, 그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약간 좀 반도체 쪽으로 했었지만 이제 그거를 좀 드라이브해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으로 쓸 수 있는 연구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석박사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할 건데요. 첫 번째로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서 좋은 학교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 왔는데 일단 소개를 좀 드리면 UIC에서 학부를 하시고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석사를 하시고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를 하시고 이제 MIT에서 포닥을 하셨죠. 근데 아 학부 졸업 후에 기계과 졸업 후에 왜 석사와 박사 지원을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나눠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개인적인 사정과 또 외부적인 작용이 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유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비자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취직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번 더 해서 좀 더 쉽게 이제 취직을 할 수 있고 또 비자적인 문제에서도 해결을 하자는 욕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학부 때부터 한 3년 정도 반도체 쪽으로 램스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왔었는데 그거를 드라이브해서 좀 더 바이오 쪽 관련돼서 일을 하고 싶어서 콜롬비아 간 이유가 바이오 램스 음.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 밑에서 일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콜롬비아가 아무래도 이제 의대 쪽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 팀에 들어가서 바이오맵스 관련된 뭐 플랫폼에 대해서 디바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때부터 큰 그림이 있었네요. 그죠? 저희 이제 뭐 지인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추천을 많이 받았고 음. 그거에 저도 재미를 느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큰 그림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공부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쭤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박사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한 이유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박사를 지원하신 분이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 제가 해드릴 수 있을 말은 되게 다양한 팩터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교수적인 관계들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뭐 프로젝트 리서치 인트레스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외부적인 뭐 비자적인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운이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이제 제가 좀 프로젝트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에 좀 주어졌던 게 저한테는 큰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용해서 저는 좀 바이오 쪽으로 관련된 셀 메카닉스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후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아. 박사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도 없고 생각보다 인더스트리 나갔을 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케이스네요. 흔치 않은데. 그러면 박사 때 물론 뭐 좋은 프로젝트도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끌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혹시 박사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박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저도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1년 지나고 나서 박사를 그만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그랬나요? 결론적으로, 예,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교수들의 이제 약간 폴리티컬한 그런 작용도 있었고, 펀딩의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1년 있다가 펀딩이 스킬하지 않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그만둔다고 지도 교수님한테 전달을 했지만은 되게 운 좋게 학과장이 저한테 이제 풀 스컬러십을 다 받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남은 박사 기간 동안 제가 프로젝트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요, 사실. 음. 어,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작용이 박사하면서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 물론 자기 인트레스도 맞아야 되고 교수와의 좋은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환경적으로 자기가 좀 더 많이 물어보고 자기 환경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다면은 충분히 자기가 좋은 환경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제가 느끼기에 이제 카네기 멜론이 의외로 학과장들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과도 그랬고 네. 제 랩에서도 쫓겨난 애들이 정말 많았는데 학과장이 다 교수 새로 찾아주고 그랬었거든요. 펀딩도 주고. 그거는 기획과도 마찬가지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닥 후에 포닥을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바로 네. 인더스트리 말고 포닥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과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유학생으로서 미국에서 취직한다는 게 F1 비자로서 미국에서 취직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음.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도 않고 어, 당연히 똑같은 인재라고 미국 사람이랑 외국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미국 사람을 선택하지 외국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현실이고요.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훌륭한 인재라도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고요. 두 번째로는요. 회사를 지원해서 되더라도 4년에서 5년 정도 유학생으로 있기 때문에 F1 비자에서 이제 H1B로 바뀌게 되는데 그 회사에 4년에서 5년 정도 묵히게 됩니다. 보통 영주권을 스폰서십 받으려면은 저는 그 조건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이제 비자적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회사를 간다고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첫째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닥을 가게 된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어드바이서 통해서 이제 좋은 학교를 이제 포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예를 들자면은 MIT하고 하버드하고 스탠퍼드 세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의 그런 유명한 대가 밑에서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좋은 교수 밑에서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의 추천하에서 좋은 교수님 밑에서 MIT에서 이제 포닥을 한다고 결정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되게 이유가 확실하고 어쨌든 잘 찾은 거네요. 결국 전략적으로. 네, 포닥을 가서도 되게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포닥을 가서 연구한 주제도 너무 재밌었고, 음, 어, 물론 저는 이제 포닥을 하면서 되게 특이하게 이제 좋은 기회를 받았다는 이유가 저는 버스턴에서도 일을 하고 싱가포르에 가서도 보내져서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버스턴하고 싱가포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포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음, 생각보다 좋은 기회에 그리고 컴펜세이션도 생각보다 좋게 받으면서 포닥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걸로 음. 통해서 또 회사 갈 때도 또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되게 전략적으로 잘 돌파를 하고 그게 또 전화위복이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네요.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힘들었다고는 하는데 혹시 포닥 지원할 때 팁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뭐 교수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네. 거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포닥을 함부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포닥을 한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박사를 하고 나서 아무 학교나 아무 교수 밑에서 포닥을 내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포닥을 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음, 어, 포닥을 지원해야 되는 팁 하나는 자기 연구 역량을 늘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인맥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좋은 교수 밑에서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음,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와 또 다양한 다른 교수님 밑에 되게 좋은 추천서를 받아야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무리 돈이 있어서 뭐 아니면 셀프 펀딩으로 해서 간다고 해서도 교수들이 받아주진 않아요. 보통 음. 대가들 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레터를 받을 수 있게 박사 과정에서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프로젝트를 잘 리드할 수 있게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선한 견해네요. 연구 역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인맥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게 신선한데요, 저도. 그러면 뭐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 보니까 포닥 그 기간에 대한 자체 평가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정하기로는 이제 돌아가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그런 상황으로 똑같이 돌아가더라도 포닥을 할 것이고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뭐 그런 게 맞나요? 물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미국인이고 또 영주권이 또 있는 사람이고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비자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네.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솔직히 저한테는 되게 많은 기회들이 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비자적인 문제가 없었다면은 저는 더 좋은 인더스트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 분야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에 너무 포커스를 해서 '기업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저는 박사 끝나고 나서 뱅킹 쪽도 인터뷰 받고 컨설팅 쪽도 인터뷰를 왔었고 음.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쪽도 뭐 메디컬 디바이스 하는 회사들도 다양하게 다 접근을 다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뭐가 인트레스가 제가 보통 박사를 끝나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내 미래를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못하고 졸업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커리어를 어떻게 디벨롭 해야 되는지 저 자신도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다양하게 트라이아웃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떤 거에 가장 맞게 핏이 되는 사람인지를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는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였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닥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 기회였고 사실은요, 음.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회사 가는 것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근데 긍정적으로 많이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많이들 하니까 그 공대 백그라운드로 컨설팅을 많이 할 수 있고 제 그 회사에서 같이 네, 일했던 그 맞습니다. 흑인 네. 친구도 이제 컨설팅 보스턴 컨설팅 그룹으로 갔었는데 근데 그 뱅킹 쪽으로는 되게 의외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죠? 어, 뱅킹 쪽에서도 엔지니어들이 많이 그 인터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드망사스 런던 오피스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요. 네. 물론 잘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준비해야 되는 삶이고 어떤 거가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좀 더 깨달는 기회라고 생각했었고요. 음. 근데 물론 엔지니어들 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루트로 이제 많이 길을 패스를 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텐셜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닥 후에 기업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뭐 회사들을 좀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그 제약회사 에비라는 회사에서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코닝에 계셨었더라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코닝으로 옮겨서 물론 그 코닝 회사도 이제 제약회사로 알려진 회사지만 제가 있었던 디비전은 어, 섭 디비전인데 약간 스핀오프한 비즈니스 스핀오프한 그 유닛이라서요.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을 지원을 할 때 혹시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팁이 있으면 인터뷰 팁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요즘 미국에서는요, 보통 되게 다양한 루트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가장 좋은 건요,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하고요. 예, 저는 첫 번째 회사 앱이 회사에서 그 매니저가 저한테 컨택한 거는 링크드인으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음. 그 회사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매니저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었고 인터뷰 보지 않을래? 라고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예, 음. 운이 좋게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미국으로 돌아갈 참이었던 참에 이제 인터뷰를 미국에서 진행을 했었고 잘 돼서 이렇게 간 경우였거든요. 어. 근데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은 이제 링크드인을 정말 잘 포장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그 인더스트리를 갈 수 있는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스킬셋이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에서 많이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그 스킬셋들을 잘 정리해서 링크드인에 이렇게 포스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닝도 그렇게 해서 지원 없이 가게 된 건가요? 코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예, 음. 워낙 거기에 맡았던 포지션이 제가 APEC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맡았던 비즈니스 유닛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라서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너무 운 좋게 되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좀 로케이션 상으로 저는 이제 에비 같은 경우는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네. 시카고 그에 있었는데 코닝은 이제 캘리포니아 LA 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아. 아무래도 인더스트리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많이 이제 미국에서 치우쳐져 있다 보니 그쪽으로 이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뭐 지인을 네,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러면 뭐 온라인으로 그거는 굳이 괜찮습니다. 리퍼럴 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아니면 유학생들이 듣는 얘기가 뭐 리퍼럴 받아야 좀 기회가 많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도 그냥 온라인으로 지원을 했는데 네,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되게 그게 저도 지원을 하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깨달았던 부분인데요. 리퍼럴가 많이 작용을 해서 인터뷰를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인터널하게 회사 안에서 느꼈던 거는요. 리퍼럴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되게 엄청나게 소수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그 분야 자체가 매칭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리퍼럴 없이도 지원해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음, 하지만 이제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보통 제가 매니저나 뭐 아니면 제가 이제 리크루팅에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할 땐 링크드인으로 많이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맺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인트레스를 확인한 다음에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력서나 커버레터 이런 거가 특별히 뭐 각 회사별로 이렇게 되게 테일러 해가지고 이렇게 그 회사에 맞게 이렇게 매번 고치고 그랬나요? 아니면 되게 제네릭하게 만들고 이렇게 지원을 했었었나요? 테일러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베이스입니다. 네, 무조건 모든 회사에 맞춰서 노력은 해야 되는 게 그건 베이스라인이고요. 네. 그 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링크드인이나 뭐 친구 통해서 리퍼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다른 지인들 통해서 이제 자리가 오프닝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referral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얘를 어떻게 하냐 그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줘야 이게 좀 뭐랄까 이 관계에 그렇죠. 대한 증거가 되니까 그런 걸 요구를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죠? 어디 회사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퍼럴 해서 들어가는 게 쉽지 생각보다 분야가 매치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다. 네.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회사 경험을 쌓다가 이제 또 어떤 좋은 기회가 돼서 한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국의 매니징 디렉터로 이렇게 간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흔히들 어, 얘기하기로 미국에서 네. 박사하고 자기 커리어 이렇게 쌓았으면 미국에 계속 있는 게 보통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얼마만큼의 좋은 기회가 있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음. 이게 금전적인 보상이 되게 큰 거냐 아니면 회사를 키울 그런 성장성이 큰 회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첫째로는 이제 성장성 때문에 많이 오게 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약회사에 다닐 때도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게 하나의 드러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음, 그리고 투자되는 돈의 액수가 한 1조 원 이상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네. 근데 요즘 추세는요, 요즘 추세고, 그리고 요즘, 바이오텍의 이제 트렌드는, 애니멀 테스팅이나 클리니컬 테스팅을 좀 더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해서, 인비트로 플랫폼을 통해서 드럭 스크린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구현해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저도 그거 관련돼서 MIT에서 연구를 해왔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카네기 멜론에서 알던 지인이고 그분도 이제 MIT에서 좋은 교수 밑에서 이제 포닥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교수로 지금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어, 임플리멘트 했고 그리고 투자를 상당히 많이 받은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에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았었고요. 저도 물론 이제 똑같이 이제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저도 어렸을 때 이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민 가서 이제 생활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 일을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고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제약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아시아 쪽의 마켓을 사실 컨시더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음, 너무 스몰 예, 마켓이라서 예. 컨시더를 하지도 않고 R&D가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적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재미난 일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제안을 받았을 때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연구적으로 있었다 보니 그리고 제약회사에 있을 때도 R&D 쪽에 있었다 보니
이런 플랫폼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느꼈고, 저도 이제 직접 매니저한테 많이 이런 거에 프로포즈 많이 했었었고, 하지만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스핀오프 하기 위해서는 매니팩처링 라인이 깔려야 되고,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게 확실성이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스몰 스타트업 같은 데서 충분히 밸리데이션을 한 거를 보통 큰 제약회사에서는 그거를 삽니다. 음.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이런 스타트업 같은 데서 제가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거를 스핀오프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다면은 나중에 공적으로 큰 제약회사에서 잘 임플리멘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재밌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된 이유고, 그게 한국이라서 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 때문에 저는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 온 부분이 큽니다. 되게 부럽네요. 일이 그렇게 재밌다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회사하고 미국 회사하고 이제 다 경험을 해 봤는데 혹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다른 점이나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 아,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이런 게 좀 달라 이렇게 조언을 좀 해준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여기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미국이랑 한국의 맨파워가 많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어, 현실적으로 느꼈을 때. 음,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한정적으로 알고 지냈던 한국의 지인들이나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나 뭐 아니면 같이 프로젝트를 리드했던 분들은 한국에서 아무래도 많이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고요. 음, 네, 한국에 막상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맨파워가 그렇게 어, 많이 없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 어, 그런 연구를 해왔던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좀 경험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으로 좀 다르다 보니 생각을 좀 리미티드하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제가 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쉬웠는데 음, 리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쉬웠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 맨파워가 너무 작다 보니 생각보다 일을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고 느끼고요. 예, 음,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뽑는 풀들이 생각보다 너무 리미티드돼 있어서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어, 한국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 좋은 회사들이 또 다른 회사들이 많다 보니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리미티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석박사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학부 출신이 많고요. 그리고 석사까지 나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 진행을 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고요. 그렇겠네요. 박사 이상을 경험을 뽑는 걸 원하지만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회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인재를 뽑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생각보다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생각할 때 한국의 그 세부 전공이 아니면 그 세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숫자가 뭐 네, 한국 그 학생들의 상황을 모르긴 할 텐데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느끼나요? 이렇게 뭐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이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뭐 한국의 좋은 학교들 교수님들이랑 이제 미팅을 좀 했었고 그리고 좀 미팅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연구를 해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기획과나 아니면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에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디스커션을 많이 하고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약간 그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리서치를 리드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클래식한 뭐 기획가에서는 자동차 아니면은 비행기 쪽 이런 jet propulsion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아직까지는 치우치고 로봇 쪽으로만 치우치지 이런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나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게 포함이 되기도 해요. 한국은 그 규모 자체가 아, 워낙에 작아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기계과에도 되게 다양한 세부 전공들이 있을 텐데 혹시 기계과 동기들하고 이제 오랜 기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디에 진출하는지 잘 알 텐데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자면 그 박사 동기들이 이제 세부 전공에 따라서 어디에 진출을 했는지 혹시 그런 정보가 있으신가요? 뭐 이 친구는 이걸 그쵸. 전공했는데 어느 네. 회사를 갔다든가 뭐 어떻게 포닥을 갔다든가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보통 포닥을 하고서 요즘 그 포닥을 하신 분들이나 박사를 하신 분들은 많이 전체적으로 큰 픽처를 보여드리면은 회사로 많이 가는 추세라고 느꼈습니다. 음. 그리고 박사를 하고 나서 교수하는 친구들도 어,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고요. 어. 네, 그런 거를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교수로서 하는 친구들도 꽤 많지만은 보통 좋은 회사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되게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도 많이 이제 박사 끝내고 아니면 교수하고 있는데도 회사를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럼 기계과에서 어떤 세부 전공을 했는데 그런 IT 기업 쪽으로 많이 가는 건가요? 보통 어,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렇게 그런 약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 특정 그런 회사들의 어떤 하드웨어 뭐 디비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IoT도 많이 있고 그런 기획과에서 어떤 특정 세부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그런 회사를 가더라 뭐 이런 정보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MIT 있을 때 포닥을 하고 있었을 때 박사 학생이 있었거든요. 박사 학생이 이제 마이크 플루이딕 디바이스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세포를 집어넣어서 혈관들을 만들고 드럭 스크린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어, 간 회사가 이제 매트로닉스 쪽으로 갔었고요. 혈관 쪽으로 이제 그 스텐트 만드는 네. 회사거든요. 네. 매트로닉스 그쪽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뭐 알츠하이머 쪽으로 이제 연구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자인해서 거기 안에 뭐 세포해서 이제 뇌혈관을 만들어서 이제 뭐 드럭 스크리닝 하고 근데 타겟 디지스는 이제 알츠하이머 쪽이었는데 그 친구는 모데나 쪽으로 갔고요. 음. 제약회사로 빠진 친구도 꽤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반도체 쪽도 관련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인텔에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음. 반도체 쪽으로 한 친구들은 인텔에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콜라보레이션 해서 이제 다른 그 피츠버그 대학교랑도 콜라보레이션해서 같이 일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징 프로세싱 쪽으로 많이 이제 알고리즘도 짜고 뭐 물론 이제 뭐 세포 배양하면서 이제 이미징 프로세싱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딜로이트 컨설팅 쪽으로 빠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음. 예. 그럼 아까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어떤 친구들이 갔나요? 아, 페이스북,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간 친구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 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아, 그죠. 아, 저는 보통 기계과 친구들이 갔다는 줄 알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한 명은 페이스북에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있었던 연구실이 나노 로보틱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밀한 뭐 어디스 패치도 만들고 그냥 워 클라이밍 로버트도 만들고 하는 그런 연구실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오레건에 이제 오레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제 교수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포닥을 이제 하버드에서 하고 이제 오레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한 다음에 뭐 로버트 쪽으로 이제 어디스 패치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페이스북 가서 이제 매니저로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쪽의 매니저로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연구 로버트 쪽으로 로버트 쪽으로.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이 로버트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혹시 본인이 아는 친구들 중에 되게 특별한 경로로 잡을 찾은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뭐 온라인 말고 리퍼럴 뭐 이런 거 말고 되게 특이한 경로로 간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소개해 줄 만한. 없으면 어, 예, 특이하다기보단 보통 링크드인으로 많이 하고요. 일단 음.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무조건 지원을 합니다. 다 그 방법밖에 예,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뭐 석박사 할 수 있는 데는 되게 많잖아요. 한국도 좋은 학교가 많고 유럽도 많고 그런데 미국 예. 석박사 유학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석사를 추천하진 않지만요. 네. 박사로 가는 거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미국에서 박사를 하는 거가 큰 메리트가 생각보다 있고요. 음. 유럽으로 박사를 가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제가 느끼고 봐왔던 케이스들은 보통 유럽에서 박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포닥을 오거나 하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서 박사를 좋은 학교 가서 박사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오늘 얘기 잘 나눴는데요. 되게 유용한 정보를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급하게는 아니고 되게 뜻하지 않게 진짜 예상치 못하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별 이렇게 고민 없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뭐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따로?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되게 어, 저는 공부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아는데요. 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박사가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다양한 트레이닝을 많이 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박사를 하면서 가장 잘 키워야 되는 스킬셋 중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를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임플리멘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박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회사에서도 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박사를 하이링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했다.